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족냉증과 손발저림입니다. 수족냉증, 손발저림 둘 다 저에게 해당되는 네. 증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수족냉증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수족냉증이 생기나요? 실제로 마음이 따뜻해서 손발이 차가우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화가 많다 또? 맞아요. 화가 많은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한 곳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쪽에만 몰려서 네. 심장은 내가 민감하고 흥분이 되고 열이 많은데 그게 골고루 분산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손발 저림은 이렇게 순환이 좀 안 되거나 한 곳에 열이 몰렸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곳에서 생활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거나 뭐 지하나 뭐 추운 창고, 얼음 창고에서 일을 한다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기력이 너무 쇠약해지셨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만성 피로 때문에 힘이 좀 딸려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거나 피가 모자라서 올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이 모여서 손과 발까지 다 골고루 가지는 퍼지지 못했던 게 원인인 것 한쪽에만 몰려 있을 수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수족냉증, 손발이 차다고 해서 막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또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다는 것, 손발이 차다는 거는 네. 열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가려면 반드시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손발이 차다는 거는 심장에서 골고루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혈관과 장기들도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네. 신호는 손발에서 오는데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이 손발입니다. 그러니까 손발로 가지 못한다는 거는 중간의 정착점들도 피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손발도 피가 모자르니까 차가워지는 신호니까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마비감이 오거나 저리거나 아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수족냉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수족냉증 말 그대로 손발이 찬 거예요. 네. 그러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원인이 있죠. 네. 심장에 피가 몰려있다. 네. 그러면 그 열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원기를 붙여다 줘서 아궁이들이 불을 지펴서 골고루 분산시키는 수족냉증은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 기름은 꽉 찼고 고장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방은 차고 어떤 방은 뜨거워요. 그러면은 관의 문제가 아니라 열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얼굴은 뜨거운데 손발 차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열 하한이라고 그래요. 한쪽만 열이 있고 반대쪽 찬 거.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그거를 되겠네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한방치료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진짜 일타강사이신 것 같아요. 설명이 네. 진짜 쏙쏙 들어오는데 저는 보통 이제 손발이 차가우면은 그냥 수면 양말 신거나 이렇게만 대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일러 느낌처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순환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손발 저림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거는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손발 저림은 수족냉증과 좀 다릅니다. 손발이 단순히 차고 시린 느낌은 수족냉증이에요. 근데 손발 저림은 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근관 증후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순환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다 순환이 안 된다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려서 신경의 문제인지 진짜 순환의 문제인지 기운이 없는 건지 피가 모자른 건지 아니면 신경이 눌린 건지 뭐 그런 거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나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병원에 와가지고 전문가 상담 원장님께 받으셔야죠.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손발 저림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손발이 단순하게 저리다. 네. 끝에만 저린 경우에는 겉의 문제. 그래서 손목 밑에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면 허리 디스크인 경우.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치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리 하지 정맥류처럼 피가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저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액순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요. 요즘 많이 오시는데 하지 불안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다리가 계속 저리고 뭔가가 불편하고 계속 이상적인 감각을 호소해요. 그런 분들은
육체적인 증상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쪽까지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원인인지를 알아야 치료법도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손발이 차가우면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네. 심장도 따뜻하고 둘다 손발도 따뜻하면, 따뜻하시면 더 그쵸. 좋겠죠. 둘 다 따뜻한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손발이 차거나 뭔가 저림 증상이 있으면 이거 그냥 뭐 일상적인 증상이지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역시나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손, 발, 심장 모두 다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요.